예, 이번 시간은 그 공공 서비스 공급하는 여러 부문 중에 일섹터입니다. 정부 부문, 중앙이 있고 지방이 있죠. 이건 정부조직법이나 헌법에 있는 내용들인데 다 법률 지문이다 보니까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요. 또 최근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조만간 또 검찰청 사라지고 다른 청 두 개 들어오면 또 바뀔 텐데 어쨌든 바뀌는 내용대로 애워야 됩니다.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지금 우리나라가 몇 부가 있는가? 19부가 있습니다. 19부가. 부가 19개고요. 근데 부의 대장은 장관이거든요. 근데 장관 수명입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처는 차관급이거든요. 차관인데 기획예산처는 장관이에요. 장관급도 아니고 장관입니다. 이 기획예산처 장관이 들어오다 보니까 장관이 20명이고 그 결과 국무위원이 이제 수명되는 겁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다음 20명의 장관 해가지고 올라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대통령 소속인지 국무총리 소속인지 물어봐요.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일명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죠. 이름이 바뀌었죠. 원래 방송통신위원회였는데 미디어가 붙었죠. 자,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장관급이에요. 장관급하고 장관은 달라요. 장관들은 국무위원이지만 장관급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무회에 참석할 수 있어도 국무위원 아닙니다. 어쨌든 비서실 당연히 있을 거고 경호처가 있는데 이 처는 중앙기관은 그 서비스 기관 아니다 보니까 되게 처할 때 육처에 빠집니다. 이 육처는 전부 다 국무총리 인처입니다. 기획처, 인혁처, 법제처, 식약처, 그다음에 새로 두 개 들어왔죠. 지식계산 원래 이게 뭐였다? 특허청이었는데 지식재산처로 그다음에 데이터처가 통계청이었죠. 원래 특허청은 산자부에 있었습니다. 산자부에 있었던 게 국무총리 올라왔죠. 그다음에 통계청은 원래 기재부 있었는데 이 기재부 없어지고 얘가 올라왔죠. 대신 기재부가 기획처하고 재경부로 분리됐는데 국가데이터처는 지금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그래서 일단 봐야 되고 그다음에 감사원과 국정원이 비교돼요. 국정원은 정부조직법에 있습니다. 근데 감사원 없습니다. 헌법 규정이에요. 헌법 규정이고 감사원법 별도로 있고요. 어쨌든 헌법의 합의제 기관이고요. 자, 올게 그래서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 소속이다. 국정원은 대통령직 속이지만 정부조직법이다. 그다음에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중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대통령입니다. 자, 나중에 배우겠지만 위원회가 제일 넓은 조직이고요. 이 위원회 안에 행정관청이 있습니다. 위원회도 있고 그 행정위원회도 있고 자문위원회도 있거든요. 행정위원회는 지가 결정하고 지가 집행합니다. 반면 자문위원회는 결정권도 없고 집행권도 없습니다. 자, 이런 행정위원회 중에 6개만 중앙행정기관이야. 이게 바로 방, 금, 공, 원, 개, 국이에요. 근데 이 방금 공원 개국 중에 방송통신위원회만 대통령 거고 나머지 다 국무총리입니다. 이거 체크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 중에서도 행정관청 안에서도 중앙행정기관이 6개밖에 없다. 두 문자는 방금 공원 개국이다. 그다음에 우리한테 중요한 부서가 돈 관련된 기획처하고 재경부, 그다음에 행안부 조직이죠. 정보 같은 것들, 그다음에 인혁처. 요게 중요합니다. 요 네 가지. 재경부는 재경부하고 기획처는 되게 예산이나 결산 쪽을 할 거고요. 행안부는 조직과 정보 지방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인혁처 인사겠죠. 우리한테 중요하니까 이걸 외워놔야 됩니다. 인혁처가 국무총리 소속인데 얘가 한 게 네 가지입니다. 인사, 윤리, 복무, 연금. 자, 이분하고 이 인혁처하고 많이 비교되는 게 국민권익위예요. 국민권익위는 별로 이제 안 좋은 것들, 부패라든지 뭐 부정청탁이라든지 소국행정이라든지 반면 인혁처는 주로 사전 예방이거든요. 바람직한 거라든지 사전 예방하는 것들. 그래서 윤리 같은 것들 또 뭐 있습니까? 사전 예방이 윤리법 이런 것들. 이런 거는 누가 합니까? 인혁처가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혁처하고 국민권익위 그 업무를 구별해야 돼요. 적극행정은 인혁처고 소극행정은 국민권익이고요. 어떤 윤리 문제 좋은 것들은 대개 인혁처가 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부패라든지 부정청탁 같은 거는 국민권익위가 합니다. 자, 어쨌든 인혁처가 하는 건 네 가지가 있다. 인사, 윤리, 복무, 연금. 조심할 게 연금이에요. 연금은 돈이니까 마치 행안부나 기재부가 할 것처럼 기획처가 할 것처럼 보이지만 기획처가 아니라 누가 한다? 인혁처가 합니다. 또 잘 나오는 게 식약처죠. 원래 식약처는 보건복지부 안에 있어야 됐는데 이게 올라왔습니다. 이건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여기 있더라고 식약처. 이거는 부소속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새로 들어온 게 지식재산처 특허청이었는데 원래 기재부 있다가 얘가 올라왔고요. 데이터처는 통계청이었죠. 죄송합니다. 특허청은 산자부에 있었죠.
산자부에 있었고 유일한 책임운영기관이었는데 얘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책임운영기관 중앙 책임운영기관은 없습니다. 지금 얘는 국무총리 소속이고 그다음에 통계청은 원래 기재부 있었는데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온 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처가 지금 경호처 빼고 6개, 청은 18개입니다. 자, 이걸 꼼꼼하게 봐야 되고요.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가 이제 중앙기관, 중앙행정기관은 부처청이 다 들어갑니다. 관할이 전국이라는 겁니다. 이것 빼고 이제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있겠죠. 요 중앙행정기관이 딸려 있으면서 그 업무를 지역에서 분담해야 하는 게 특별지방행정기관인데 이건 지방정에서 할 거고 이 중앙은 관할이 전국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19부가 있는데 19부 중에 다 나온 게 아니라 나올 게 재경부, 행안부 이 두 가지 제일 중요하겠죠. 인혁처하고 기해청 위에 있었으니까요. 과기부가 나온 이유는 과기부가 국가정보와 일명 지능정보와 기본법을 담당해요. 행안부와 비교돼요. 나중에 보겠지만 자 재경부입니다. 재경부가 하는 게 크게 네 가지더라고요. 첫 번째가 결산, 두 번째가 공공기관 관리, 우리 공기업이라든지 이거 지정하는 것들, 그 다음에 보증채무, 여기다가 조세출 예산제도까지 주로 네 개더라고요. 다시 결산한다. 그 다음에 뭐 한다? 결산하고 국가회계도 하겠죠. 국가회계 결산이 같이 갈 거니까 여기다가 공공기관 지정 관리 평가 같은 것들 그 다음에 국가채무는 기해처가 하지만 보증채무는 재경부가 합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조세출 예산제 조세도 재경부 관할이기 때문에 세금 감면 내역도 얘가 관리합니다. 그 다음에 원래 국간조통이었거든요. 통계청이 있었는데 이 통계청이 올라갔지 아까 봤듯이 국무총리로 해서 지금은 국간조밖에 없습니다. 국세, 관세, 조달. 원래 청장들은 차관급이에요. 차관급이니까 청장까지가 정무직이고 국세청 차장은 일반직입니다. 관세청 차장도 마찬가지고 조달청 차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과기부가 하는 게 국가정보화인데 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입니다. 이걸 행안부의 전자정보와 비교해야 돼요. 국가정보화는 과기부가, 전자정보는 행안부가. 행안부 하는 게 되게 많죠. 자, 조직은 당연히 행안부가 합니다. 책임 운영기관 설치도 조직이니까 행안부가 해요. 근데 정원도 인사가 아니라 조직입니다. 우리가 일할 때 몇 명이 필요한가 일을 나누는 거거든요. 정원은 행안부가 할 거고 우리 조직에 정원이 100명이다. 그럼 어떻게 뽑을 것인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인혁처가 할 겁니다. 그래서 조직과 정원, 그다음에 어느 부서나 해야 되는 것들, 관할이 없는 것들, 혁신이라든지 능률이라든지 뭐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정보 공개라든지 되게 많습니다. 혁신, 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 보호, 그다음에 정보 공개 제도 어느 부서나 다 해야 되고 관할이 없다 전부 누가 한다? 행안부가 합니다. 지방총괄도 행안부입니다. 거기에 청이 두 개 있습니다. 경찰청하고 소방청. 물론 이 청은 원래 차관급인데 이 경찰, 소방, 검사 이런 분 검찰청이겠죠. 이런 분들은 특정직이기 때문에 경찰청장도 특정직, 소방청장도 특정직, 검찰총장도 특정직입니다. 그런 분들은. 그다음에 문체부가 나온 이유는 홍보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PR 부서가 없거든요. 원래 공보처, 홍보처가 있었는데 김영삼 때 공보처, 김대중 때 폐지하고요. 김대중 때 만든 홍보처는 이명박 때 폐지합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처가 없기 때문에 이 국정홍보 PR 총괄기관은 문체부입니다. 문체부. 그다음에 원래 부마다 장관 1명, 차관 1명이 되거든요. 근데 복수차관이 있습니다. 되게 두 개 붙은 부서들인데 여기 좀 바뀌었죠. 원래 기재부였는데 기재부가 바뀌었잖아. 기해처하고 재경부 갈라지면서 재경부가 들어왔습니다. 두 문자가 재과 외문 보기 토 중이에요. 하나 늘었죠. 조심할 게 국방부가 아니라 뭐다? 어디서? 국토교통부입니다. 국방부가 아닙니다. 재경부, 과기부, 외교부, 문체부, 보건복지부, 기후환경에너지부, 국토부, 중소벤처기업, 중소가 있고 벤처가 있다 보니까 차관 2명 같아요. 어쨌든 요걸 애원하게 8개입니다. 지금. 그다음에 여기까지는 되게 일반 행정이고 정부 안에 있으면서 수익 활동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정부기업이라고 그래요. 정부기업도 일색합니다. 여기 적용되는 법이 정부기업 예산법. 이게 조문이 몇 개 안 되거든요. 요게 없다면은 국가재정법 다 적용됩니다. 1번은 정부기업 예산법이지만 여기 없다면 국고금관리법이나 국가재정법은 자동 적용돼요. 양조예편이라고 그래요. 양조예편이고 여기다 책임운영기관 중에 자체 수익이 50이 넘어가는 것들 일명 책임운영의 특별회계인데 여기까지 적용돼요. 그래서 정부기업에는 양조예편이 있는데
다른 법에 의해서 책임운용의 특별회계도 정부기업으로 간주하다 보니까 양조예편책으로 좀 외워두십시오. 자, 양조예편책 이렇게. 자, 외울 게 좀 많죠. 국관조, 그 다음에 제과외문 보기토중, 그 다음에 아까 봤던 인윤복연, 방금공원 개국 외울 게 되게 많습니다. 최근 또 바뀌었고요. 자, 책임운용기관이 또 별도로 할 겁니다. 책임운용기관은 중요한 게 일단 일색타입니다. 다만 결정기관이 아니라 집행기관이에요. 1번입니다. 주된 사무가 결정이 아니라 집행이다. 성과 측정이 돼야 돼요. 얘는 일반회계 원칙이에요. 근데 이런 책임운용기관 중에 자체 수익이 50이 넘어간다. 그때는 특별회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일반회계지만 병원이라든지 어떤 과학관 같이 수익성이 좋아가지고 자체 수익이 총 수익이 50이 넘어간다면 그때는 특별회계로 지정되고 일반 회계보다 훨씬 재량이 있습니다. 어쨌든 책임운용기관은 제일 중요한 게 일색타라는 것. 일색타. 그 다음에 얘는 결정기관이 아니라 집행기관이라는 것. 그 다음에 두 가지가 있다. 사업적 집행적이면서 성과 있더라. 얘는 일반 회계가 원칙인데 이 중에서도 재정 수입이 자체 수입이 50이 넘어간다면은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고 그때는 정부 기업을 간주하다 보니까 위에 있는 정부기업 예산법이 적용돼요. 됐지? 자, 여기까지 중앙이고요. 지방도 있습니다. 지방정부 이게 7월 1일인가 또 바뀝니다. 지금 요새 대전하고 충남 합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메가시티 만들어지면서 법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아직 시험 볼 때까지는 그대로니까 올해 7월 달부터 바뀌니까 그때 좀 보시고 지금 이대로 봐야 됩니다. 일단 광역이 17개요. 특별시, 광역시, 도, 여기다 제주자치도 특별자치도죠.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에다가 강원도와 전북도도 특별자치도입니다. 총 5가지죠. 광역시, 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안에 제주도, 강원도, 전라북도입니다. 총 17개. 종류는 5가지인데 17개인데 조만간 바뀔 겁니다. 기초가 있습니다. 시군자치구 해가지고. 그 다음에 직영기업도 1섹타입니다. 지방기업도 1섹타가 있고 3섹타가 있거든요. 3섹타에 누가 있다? 공단과 공사가 있습니다. 공단 공사들은 전부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론에 볼 거니까 여기는 지방정부 있다는 거. 조만간 바뀝니다. 이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외울 거 다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올라가 볼게요. 일단 대통령인지 국무총리인지. 처는 경호처 빼고 다 국무총리입니다. 처가 6개인데 5개는 보다시피 장관이 못 됩니다. 다음에 기획처는 장관이에요. 장관급도 아니고 장관입니다. 국무조정실장도 장관급인데 장관은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 장관급이지만 국무회의 국무위원은 아니에요. 국무회의 참석은 해도 국무위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획처 장관은 장관이고 국무위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가 19개지만은 국무위원은 20명입니다. 여기다가 대통령하고 국무총리 들어갈 거니까 국무회의 구성원은 22명이겠네요. 그다음에 청이 18개죠. 2개 줄어버렸죠. 지식재산처가 통계청은 데이터처로, 특허청은 지식재산처로 바뀌었죠. 2개 줄었고요. 인사력 신청하는 게 4가지입니다. 인윤복연, 특히 연금, 윤리 같은 것들. 식약처가 국무총리 소속이라는 것. 그다음에 위원회 조직 중에서도 행정위원회 안에서도 중앙행정위원회가 6개 있습니다. 방금공원 개국 외워두시고요. 그다음에 우리한테 중요한 게 기획처, 그다음에 인력처, 재경부, 행안부입니다. 우리 행정학의 관련 기관들이니까 특히 재경부의 통계청이 사라졌죠. 올라가 버리고 국관조만 남았습니다. 이 친구는 하는 게 내가 결산과 회계 같은 것들, 공공기관 지정관리평가, 그다음에 국가보증채무, 그다음에 조세주 예산제도까지 4가지입니다. 과기부는 행안부와 비교 한번 해보시고요. 행안부가 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이것저것 어느 부도 다 해야 된다. 관할이 없다. 좀 행안부가 할 겁니다. 혁신, 능률, 전자국 말고도 개인정보보호, 정보 공개까지 전부 행안부가 총괄입니다. 그다음에 지방은 전부 행안부입니다. 지방 공기업도 행안부가 총괄이에요. 문체부 홍보 때문에 갖고 들어온 거고 원래 한 명의 차관이 되는데 복차관 8개가 있습니다. 2문제 따보시고요. 정부 기업은 원래 4가지인데 책임 운영기관 중에 자체 수익이 50 넘어간다. 그때 지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특별회계고 정부기업 예산법 적용됩니다. 얘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이 법이 없다면은 국가지정법, 국고금관리법 다 적용됩니다. 그다음에 4번은 책임운영기관 제일 중요한 게 1섹타입니다. 공무원들이야.
다만 결정기관이 아니라 집행기관이다. 성과평가돼야 되고요. 그중에 자체 수익이 50 넘어가더라. 특별회계입니다. 그때는 정부기업을 간주합니다. 그다음에 지방은 조만간 바뀌겠지만 지금은 광역이 17개, 종류는 5가지. 기초가 있습니다. 226개인데 이것도 바뀌겠죠, 이제. 직영기업은 1섹터입니다. 이거 말고도 지방공기업법에는 공단도 있고 모두 있다. 공사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